안녕하세요. 미대 입시 연구하는 친절한 준서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대 입시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해답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1편 영상에서 제가 학생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미대 입시 연구 안에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은 좀 별개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해결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대 입시를 고등학교에 시작해도 되나? 이것에 대해서 질문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제가 컨설팅을 나가보면서 이제 느끼는 거는 학부모님들이 예고라는 학교의 존재 때문에 미술을 고등학교 때 시작하면 늦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합격한 학생들의 실기 경력에 대해서 평균을 조사를 해보면 보통 2년 6개월 정도가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시작하는 게 고3의 합격을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절한 시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학부모님들이 오셔서 예고에 대한 질문을 하실 때 저는 어떻게 답변을 해드리냐면 예고에는 디자인도 있지만 서양화도 있고 동양화도 있고 조소도 있고 이렇게 다른 파인아트까지 해서 영역이 나뉘게 돼요. 그리고 예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파인아트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디자인 시장에서는 일반고 학생들끼리의 경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딱 고등학교 1학년 때 미술을 시작하면 좋지만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의 어떤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기대 모의고사 성적을 보고서는 그냥 일반 인문계에서는 진학을 못할 것 같아, 좋은 학교에 못 갈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쯤 시작하는 학생들의 빈도가 생각보다 높아요. 근데 이런 학생들도 결국에는 2년 6개월 정도의 경력과 기간을 쌓아야 대학에 갈 정도의 실기력을 갖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좀 재수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미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수치적으로 통계를 내보면 전국 4년제에서 뽑는 명수가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데에 비해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매년 25,00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수많은 학생들은 어딘가의 대학에 떨어지게 되고 그 학생들이 보통 다시 재도전을 하기 때문에 재수생, N수생들이 굉장히 많은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미대 입시에서 조금 더 빠르게 성공하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한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질문에 대해서도 제가 정말 많이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내신을 챙겨야 하는 학생과 내신을 버려야 하는 학생, 이렇게 그냥 딱 명확하게 나눠놓고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미술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신을 버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내신을 잘 챙겼을 때 갈 수 있는 좋은 대학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아이의 상태가, 내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의 내신이 3등급 이상 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런 내신을 좀 잘 챙겨 가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입시를 실질적으로 하게 될 때, 수시 때, 이럴 때 특히나 내신 3등급이 넘어가는 학생들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학교들은 3등급 이하가 되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3등급 이상의 선이다 그러면 내신을 반드시 챙겨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 4등급이다, 5등급이다 이랬을 때 목표하는 대학교가 정시에 있는 어떤 건국대라든지 이런 학교라면 내신 반영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내신을 그냥 버리셔도 돼요. 목표하는 대학, 그 다음에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잘 보고 결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을 버려도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 수학이 들어가는 학교는 현재 서울대학교밖에 없어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수학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해줘야 된다가 정말 잘하는 정도까지 수학을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수학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뭐 사탐과 수학을 대체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수학이 국어랑 대체가 된다거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보통은 미술을 시작하고 서울대를 목표로 잡지 않는다면 수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시간적인 효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 이야기를 드리면 저는 국민대학교 도자공예과를 나왔습니다. 국민대학교 도자공예과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당시에 대학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전공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전공과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물론 미술이라는, 디자인이라는 범주 안에서의 생활을 하고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을 살리지 못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미래에서의 어떤 내 모습, 미래에서의 어떤 행복함, 직업적인
선택에 있어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저는 전공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대개 학생들이 어렸을 때부터 나는 어떤 디자이너가 될 거야 이런 어떤 명확한 꿈을 가지고 오는 경우는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미술 수업을 하면서 어떤 미래에 내가 가질 직업에 대한 탐구를 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은 많은 대학교들이 이러한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각 디자인,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뭐 실내 디자인 이런 것들로 세분화되어 있던 학교들이 미술 디자인 학부 이런 식으로 학부 제도로 이제 많이 통합되고 있어요. 진학을 하고 난 뒤에 전공을 이제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 전공에 대한 부분이 뚜렷하지 않다. 그럼 그런 대학교를 선택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직 정확하게 꿈이 정해져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내가 지원하고 싶은 학교가 미술 학부가 아니라 그냥 과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학교다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학교들이 대부분 전과라든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원활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학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과를 선택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성장하면서 꿈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고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이 바뀔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하셔서 전공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 드리면요, 저는 전공 선택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학특강은 보통 이제 일반 수업 비용의 2배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남 지역은 평균적으로 한 달 비용이 80만 원 정도이고요. 여름방학특강은 이제 2배, 160만 원 정도가 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름방학특강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제 생각했을 때는, 제가 아이들을 직접 지도하는 입장에서 보면 여름특강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 늘어가는 실기력이 평달 4개월, 5개월치랑 비슷하다라고 느껴져요. 이런 여름방학 특강 한 달을 통해서 4개월, 5개월의 어떤 실기력 향상을 느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방학 특강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기대회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실기대회가 어떤 부분에서 필요하냐? 자기의 현재 위치를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경희대를 가고 싶다. 그럼 경희대학교 교수님한테 내 그림을 직접 평가받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실기대회는 반드시 나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실기대회에 대한 경험 자체가 이제 부담스럽게 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뭔가 다른 공간에 가서 그림을 그려야 되고 시험이라는 어떠한 압박감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실기대회 자체가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입시를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 그 마지막은 시험을 통해서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 부담을 갖기보다는 좀 부담감을 덜기 위해서 경험을 쌓는다는 측면에서 실기대회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실기대회에서 이제 입선이라든지 특선이라든지 어떤 뭐 본상 이런 수상 내역들이 있잖아요. 특기자 전형이 없어져서 실기대회를 수상했다고 대학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예를 들어서 입선을 받았다 그러면 상위 10% 안에 내 그림이 들은 거고요. 특선을 받았다 그럼 상위 3% 안에 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본상을 받았다, 나는 몇천 명 중에 정말 10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실기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시를 기준으로 수시 경쟁률은 보통 40대 1에 육박을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실기대회에 나가서 특선을 받은 경력이 많다, 특선을 받은 경험이 많다라 그러면 나는 33대 1 정도의 경쟁은 항상 뚫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대회를 기준으로 특선을 많이 받은 학생들이 결국에는 그것이 이어져서 수시 합격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입선을 받은 경험이 많은 학생이라면 정시 경쟁률이 보통 10대 1에서 15대 1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입선에 대한 경쟁률은 10대 1이고 입선에 대한 경험이 많은 학생이 정시에 가서 합격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객관적인 부분에서 자기의 그림을 평가하는 장이기 때문에 시험을 치러 가기 전에 뭔가 실기장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실기대회를 가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해요. 뭐 재료를 안 챙겨갔다든지, 아니면 뭐 신분증을 안 갖고 갔다든지, 수험표 출력을 안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예전에 성균관대학교에 지원한 학생이 실기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파레트를 안 가져간 사례도 있었고요. 시험장을 가보면서 재료를 챙기는 연습도 하고 그런 시험장을 준비하는 여러 가지들을 미리 해보면서 실수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실기대회에 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술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많이 여쭤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아이가 재능이 없어 보여요. 근데 아이가 미술 디자인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학원에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왔을 때 어머니가 이제 직접적으로 물어보시죠. 우리 아이는 재능이 없는데 가능할까요? 저는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흥미를 가지고 있나요를 물어봐요. 디자인에 대한 흥미나 아니면 그림적인 흥미나 만화를 좋아한다든지 이런 흥미를 가지고 있다면 그림은 조금 쉽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미술에서의 재능이란 부분은 집중력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미술은 되게 좀 흥미를 유발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집중력이 좀 극대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어렸을 적에 미술적인 재능을 보여주지 않았을지라도 그런 흥미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숨은 재능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 것이 미술의 어떤 수업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재능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학생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보통 미술학원에 오게 되면 미술적 감각을 무엇을 갖고 있나 찾게 되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대부분 미적 재능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냐면 우리나라 공교육에서 유치원부터 그다음에 초등, 중등 과정에서 다 미술 수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겪어온 친구들이라면 미술 학원에 왔을 때 어느 정도의 재능은 다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슬럼프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하고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슬럼프라는 단어를 쓰지 않도록 좀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슬럼프라는 거는 기량이 높아진 사람이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을 슬럼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배우고 있는 기간이에요. 배우고 있는 기간에 무언가가 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들 때는 대부분 아이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아까 제가 재능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무언가를 자꾸 시도해 주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입시미술이란 부분이 조금 지루하고 질려서 그런 슬럼프가 왔다라고 느끼는 거라면, 잠시나마 입시 그림에서 좀 벗어난 자기가 좋아하는 인물화를 그린다든지 도시를 그린다든지 이런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걸로 잠깐 환기를 해주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시를 시작하고 그냥 고3 기준으로 그냥 대학에 가는 기간까지 학원비만 한 1,500만 원 정도 들어요. 학원비가 사실 많다면 많은 건데, 아이가 미술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정도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은 미술학원만 다니지 않아요. 미술을 하면서 국어학원이라든지 영어학원이라든지 사탐학원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되면 비용은 조금 많이 늘어나긴 합니다. 근데 보통 미술 시작하시면서 이런 학원 비용 외적으로 재료 값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미술을 시작하면서 재료 세트는 한 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고요. 이 50만 원의 재료를 세팅하게 되면 나머지는 조금씩 다시 채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재료 값에 대한 부분은 크게 들지 않고 공부학원과 미술학원에 대한 비용이 거의 주를 이루는데, 미술학원이 차지하는 비용은 한 1,50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직업적으로 미술을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는 학부모님들의 우려는 그냥 돈을 못 버는 직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홍익대학교 시각디자인을 전공하셨는데, 당시대에는 미술이나 디자인에 대한 어떤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좀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모든 것들이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어떤 핸드폰 하나만 보더라도 모든 어플리케이션이 디자인이 된 거고, 가방 속에 있는 제품들을 다 꺼내봐도 모든 것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디자인되고 제작되어진 것들이에요. 옷을 입는 것만 봐도 누군가가 제작한 옷을 무언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쁠까, 어떻게 하면 어울릴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이라는 것은 정말 끊임없이 발전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더 아이의 삶이 더 풍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실 미대 입시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전달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더 궁금하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고 싶은 학부모님들은 댓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학원으로 편하게 전화를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영상 보다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by, I know it. You're losing patience with me, but baby, don't show it. Ooh, isn't this what you wanted? But you're blowing up my phone, cause I didn't come crying to you. So come on, ask me